60대 넘으니 외식이 줄어든 진짜 이유.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외식 빈도가 4050대에 비해 약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번 넘게 외식하던 사람들이 34번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60대를 넘어서면서 외식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5가지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것이 삶이 좁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진 증거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입맛의 변화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극적인 음식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전에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진한 양념이 들어간 음식을 즐겼다면 이제는 그런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거나 다음날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을 찾아가도 첫 한 입은 와, 맛있다 싶지만 먹다 보면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너무 맵게 느껴집니다. 요즘 음식점들은 강한 맛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히려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과한 자극이 되는 거죠. 반면 집에서 만드는 밥은 다릅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내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짜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맛을 낼 수 있죠. 흰쌀밥에 김치 한 조각, 나물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게 가장 편안한 한 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의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먹어온 음식,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내가 수십 년간 만들어온 그 레시피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을 찾아 모험하는 것보다 익숙한 맛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더 자연스러운 나이가 된 거죠. 외식을 하면 메뉴판을 보고 고민해야 하고 나온 음식이 내 입맛에 맞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릅니다. 냉장고를 열면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알고 그걸로 어떤 음식을 만들면 맛있을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예측 가능함, 이 확실함이 주는 편안함이 60대 이후에는 특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미각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맛을 느끼는 강도가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맛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고 복잡한 양념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입맛이 단순해진다는 건 퇴보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화려함보다 담백함을, 복잡함보다 단순함을 선택하게 되는 건 인생의 진짜 맛을 알게 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부분이죠. 60대가 넘어가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볼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숫자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짜게 드시지 마세요. 기름진 음식 조심하세요. 단 음식 줄이세요. 이 말이 4050대에는 귓등으로 들렸다면 60대가 넘어가면서는 정말 지켜야 할 생존 수칙처럼 느껴집니다. 외식을 하면 이런 조절이 어렵습니다. 레스토랑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을 내기 위해 소금, 설탕,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리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주문해도 한계가 있죠. 특히 찌개류, 탕류, 중국 음식, 분식 같은 경우는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삼겹살집에 갔는데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혈압이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한 끼 식사가 이제는 며칠을 고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밥을 선택하게 됩니다. 집에서 요리하면 소금 양을 조절할 수 있고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설탕 대신 다른 방법으로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채소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꿀 수도 있죠. 또한 소화 문제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외식을 하면 과식하기 쉽고 음식이 나오는 순서나 양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내가 먹을 만큼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외식을 하면 예약 시간에 맞춰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내 몸의 리듬에 맞춰 식사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천천히 씹어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시간대에 식사할 수 있죠.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식사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외식에서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조리 방법이 어떤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집밥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싶고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싶고 약을 덜 먹고 싶다면 결국 답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집밥입니다. 외식이 줄어드는 건 건강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405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거래처 사람들과의 접대,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일주일에 외식 약속이 서너 번씩 잡히는 건 기본이었죠. 주말에도 가족 모임, 친지 모임으로 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약속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선 은퇴를 하면서 직장 관련 만남이 사라집니다. 회식도 없고 접대도 없고 업무상 필요한 식사 약속도 없어지죠. 하루 일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런 외식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동창회나 동호회도 예전만큼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던 친구들 중 건강이 안 좋아진 사람도 있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2030명씩 모이던 모임이 점점 10명, 5명으로 줄어들고 결국 가장 가까운 친구 서너 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슬픈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만나는 대신 정말 마음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10명이 모여 시끄러운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고기를 구워 먹었다면 이제는 친한 친구 둘셋이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보다는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거나 누군가의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어려서 자주 외식을 함께 했지만 이제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생활을 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모이게 되고 그마저도 코로나 이후로는 대규모 모임을 꺼리게 되었죠. 배우자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4050대에는 각자 바쁘게 살면서 함께 외식하는 게 특별한 이벤트였다면 60대 이후에는 매일 함께 집에서 식사하는 게 일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새로운 일상의 리듬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지만 은퇴 후에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식할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없이 살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나 자신과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관계의 양이 줄어든 대신 관계의 질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해집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꼈다면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로움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혼자 집에서 조용히 식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결국 외식이 줄어드는 건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남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음식점에서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더 의미 있고 편안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를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건 현실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연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산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외식비를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큽니다. 부부가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면 적어도 3만 원, 조금 좋은 곳이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주 2회만 외식해도 한 달에 3,040만 원이 나갑니다.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반면 집에서 식사하면 어떨까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5만 원어치 장을 보면 일주일은 넉넉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식비가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외식비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인색해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4050대에는 외식이 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죠.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싶어집니다. 건강검진, 치과치료, 좋은 영양제, 운동시설 이용료, 취미활동비, 여행경비. 이런 것들이 외식비보다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쓰고 싶어지죠. 또한 음식의 가성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3만 원짜리 외식 한 끼와 5천 원짜리 집밥 한 끼를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꼭 6배 차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집에서 정성껏 만든 5천 원짜리 밥이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걸 깨닫게 되죠.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생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써야지 하며 큰 부담 없이 장바구니를 채웠다면 이제는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요리할 수 있겠네 하며 계획적으로 구매합니다. 같은 재료로 여러 끼를 만들어 먹는 지혜도 생기고 남은 음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늘어납니다. 냉장고 관리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도 버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사고 있는 것부터 다 먹고 새로 사는 습관이 생깁니다. 음식을 버리는 게 그냥 돈을 버리는 거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산 활동처럼 느껴집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고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외식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사는 것이지만 집밥은 내가 직접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입니다. 물론 가끔은 외식도 합니다. 특별한 날, 기념일,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나갑니다. 하지만 그게 일상이 아니라 특별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외식할 때의 만족도가 더 높아집니다. 결국 외식이 줄어드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고 싶어서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일상적인 식사는 건강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에 실속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바로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외식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4050대에는 이런 과정이 당연하고 즐겁기까지 했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날씨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외출이 부담스럽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더욱 어렵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있고 너무 더운 한낮이나 너무 추운 저녁에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면 주차 걱정을 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환승하고 걸어야 하는 거리가 부담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으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식당에 도착해도 편하지 않습니다. 의자가 불편하거나 테이블 높이가 안 맞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거나 집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외식 때는 다 신경 쓰이는 요소가 됩니다. 식사 시간도 제약이 있습니다. 식당 영업시간에 맞춰야 하고 손님이 많으면 기다려야 하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데 음식이 안 나오면 혈당이 떨어져서 힘들고 너무 많이 나오면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화장실 문제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외식을 하면 음식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거나 양변기가 아니거나 너무 좁거나 하면 불편합니다. 반면 집은 어떤가요?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있어도 되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고 식탁에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바로 먹고 식욕이 없으면 조금 미뤄도 됩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간을 다시 맞출 수 있고 더 먹고 싶으면 더 만들 수 있고 남으면 다음 끼니에 먹으면 됩니다. 식사 중에도 자유롭습니다. TV를 보면서 먹을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먹을 수도 있고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어도 되고 중간에 쉬었다가 먹어도 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후에도 편합니다. 바로 소파에 누워서 쉴 수 있고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를 바로 먹을 수 있고 졸리면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외식 후에는 다시 이동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게 때로는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집에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그릇, 내 수저,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 익숙한 냄새, 편안한 의자, 내 화장실.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편안함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줄 수 없는 가치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함이나 특별함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잠드는 것. 이것이 진짜 사치이고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말이죠. 집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 식사 후 산책을 나갔다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60대 이후 삶의 진짜 풍요로움입니다. 외식이 주는 즐거움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특별한 날,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때 하는 외식은 여전히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외식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먹는 한 끼 한 끼가 더 소중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짓고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정갈하게 상을 차리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나를 돌보는 시간이고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요리하고 식사하는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수십 년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오늘 할 일을 이야기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든든함을 느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집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예쁘게 담아내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 이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온전한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도 집에서 더 잘 느껴집니다. 봄에는 냉이를 다듬고 여름에는 오이를 무치고 가을에는 버섯을 볶고 겨울에는 김장김치를 꺼내 먹습니다.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계절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집에서의 식사는 또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만들어 먹는 음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먹는 식탁, 오랜 친구가 방문했을 때 대접하는 집밥.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은 안전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요. 외식을 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지만 집에서는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집밥이 최고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기력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외식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죽을 쓰거나 미음을 끓이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맞추기도 쉽습니다. 식전에 먹어야 하는 약,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 정확한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하는 약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건 집에서입니다. 집밥은 경제적이면서도 건강하고 편안하면서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대로, 나의 취향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진짜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매일매일 집에서 먹는 편안한 한 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60대를 넘어서면서 외식이 줄어드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입맛이 단순해지고 건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경제적 가치관이 바뀌고 무엇보다 집에서의 편안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삶이 축소되거나 위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화려함보다 담백함을, 복잡함보다 단순함을, 많은 것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외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먹는 한 끼 한 끼가 더 소중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서 따뜻한 밥을 짓고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편안하게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 삶의 가장 큰 사치이고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아직 60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요리 실력을 키우고 집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셨을 겁니다. 외식이 줄어든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집밥을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대 이후에 달라진 식습관이 있으신가요? 집밥 vs 외식,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요즘 자주 해먹는 집밥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건강한 집밥 레시피와 식단 관리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집밥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